우리가 흔히 정신병원 그러면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언덕에 하얀 집.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런 이미지는 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 만드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꿈이 네. 국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혹은 네. 작가가 되고 싶었어. 아주 옛날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누래져 있는. 좀 많이 누래져 네. 있죠. 책도 누래져 있는. 세로로 글씨가 세로로 글씨가 쓰여 있는. 네. 여기서 이제 현상문예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다 희곡을 희곡. 희곡이라고 하면 연극 대본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를 응모를 했어요. 오. 근데 이게 당선이 되었어요. 희곡의 제목이 네. 불면증 환자들입니다. 불면증 환자. 네, 젊었을 때는 아는 게 제가 많은 줄 알았어요. 힘도 있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겠다.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30분 내에 차차차 이렇게. 근데 정신과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서 온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분도 많다. 이걸 알게 해서 자기가 네. 스스로 네. 그 능력을 가지고 네. 자기 불편한 부분, 네. 힘들었던 부분, 네. 병적인 부분을 네. 치유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보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에 있는 곽호순 병원, 곽호순 병원장님을 만나러 제가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네. 오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대구가 네. 엄청 먼 데인 줄 알았더니 그렇죠. KTX 가깝죠. 타고 오니까 너무 가깝더라고요. 마음이 멀었죠. 네, 마음이 멀었습니다. 생각보다 멀지 네, 않죠. 네, 네. 이제 기자님한테는 네. 대구가 이제 아주 가까운 곳으로 네. 이제 그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게 경험한 거지. 알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대구까지 와주셔서. 아닙니다, 원장님. 네. 그래서 네.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네. 원장님과 병원에 관련한 네, 그런 네. 질문을 먼저 네.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은 원장님 네. 정신과 의원이 아닌 지금 병원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이렇게 병원의 문을 열게 되신 계기가 네.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있죠. 네. 저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은 의원부터 했습니다. 이제 젊을 때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때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았죠. 그때 힘도 좀 있고 또 힘도 좀 많이 들어가고 네. 자신도 있고. 근데 이제 마음 아픈 분들 진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영역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됐어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꿈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소아나 아니면 청소년, 아니면 여성들, 아니면 노인들, 뭐 이렇게 영역이 다 다르고 이 마음의 어떤 불편감들이 좀 다 다른 분들을 나 혼자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고 좀 시너지한 그런 효과를 주면 네. 참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 후부터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도 찾게 되고 또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찾게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러니까 전문성을 표방하는 그런 전문 병원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문 병원을 제가 한 지도 약 한 20년 네, 그렇게 네. 오래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이 전문 병원이 가진 장점은 많아요. 어떤 단점보다도. 것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금방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로 이 공조가 되고 좀 시너지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여러 계층의 여러 문제를 가진 분들을 각각 전문적인 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들이 서로 나누어서 보게 되니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뭐 진료하는 우리도 자기 영역에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면 그쪽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해서 이 전문 병원은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질도 높아지고 환자들이 치료를 선택하는 폭도 넓어지고 그래서 저는 이 전문 병원 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그러세요, 원장님. 네. 제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신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정신병원에 대한 사람들의 약간의 선입견이 그렇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여기 딱 왔는데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네. 병원이. 네, 너무 네. 깨끗하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음, 정신병원은 처음 와봤거든요. 그렇겠죠. 그동안 의원만 다녔는데 이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새롭게 저한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훨씬 더 편안하고 음. 깨끗하고 음. 네, 그런.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안에, 그 말 안에, 그 단어 안에는 정신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병원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으면 이건 뭔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러서 치료하는 곳.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뭔가 폐쇄적이어야 되고 맞아요. 감추어져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좀 멀어져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은 이제 나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뭐 감추어지고 그 다음에 뭐 숨어야 되고 뭔가 폐쇄적인 그런 것들하고도 많이 거리가 멉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아까 20년 가까이 네.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 아무래도 입원병동, 그러니까 네. 정신병원을 이렇게 그렇죠. 오래 유지하는 음, 게 네. 뭐 대학병원도 아닌데 아. 절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 뭐 비결이라면 비결이랄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래 유지를 하실 수 있었는지. 네, 지금 네.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 뭐 경영적인 측면은 사실 또 좀 다른 겁니다. 그럼 굉장히 뭐 소득을 많이 남기는 그런 운영이냐, 그건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둘째 문제고, 네.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제가 진료를 한 지가 한 30년쯤 됩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의원도 해보고, 그 다음 어디 봉직도 한번 해보고, 같이 동업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새로운 꿈을 이제 가진 것이 전문병원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열심히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그걸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 가지 목적, 이 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바람직한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 네. 분명히 이거는 망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운영이 될 것이다. 네. 네. 그 생각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네. 어려움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지만 네.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네. 다 좀 묻혀지고 네. 그 목적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입원 수가가 낮다고 말씀을 그럼요. 하셔서 네. 네. 수가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네. 우리 병원이 지금 도심에 있잖아요. 네. 도심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병원이 도심에 있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네, 저도 그죠?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반대입니다. 뭐 도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왜 그러냐면 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도 여러 인프라가 갖추어진 곳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병원 그러면 네.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깊은 산속, 산속이나 숲속. 시골 같은. 그렇죠. 네. 시골 산속 숲속에 언덕에 하얀 집.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네. 그냥 우리 사고가 너무 좀 경직되고 한정된 거예요. 또 그러고 그런 이미지는 네.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곳에서 만드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네. 근데 왜 이런 병원, 특히 정신병원이라고 해서 대도시에 있으면 안 되느냐? 다시 말해서 대도시에 있어야 되느냐? 당연한 것이 인프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원해 있는 환자들도요, 이분들이 어떤 치료를 받냐면 외출, 외박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합니다. 그럼 외출 같은 거 나갔을 때 네. 주변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슈퍼마켓에 가서 필요한 거 사보기도 하고 은행 네. 가서 계좌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들을 갖추려고 하면 인프라가 필요해요. 그게 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지하철도 타봐야 되고 버스도 타봐야 되고 사람 손을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백화점도 가봐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프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또 어떤 경우냐면 입원해 있는 환자들 예를 들면 네. 이분들이 갑자기 신체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응급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네. 가까운데 병원이 없다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외래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외래의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도 타고 오고 지하철도 타고 오고 가까워야 되고 네. 어디든지 올 수 있고 하는 곳이니 해야 되는 곳이니까 이거는 도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종사해서 일하는 사람도 약 50명입니다. 전문가들이. 네. 간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심리사, 의사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출퇴근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산속에 그 깊은 산속 산골짜기 언덕에 하얀 집에 어떻게 주택을 그런 만들어? 사람들은 보통 그 어디서 주택을 냈던 거예요? 그 전에? 네. 그전에는 그런 이미지의 병원들은 네. 잘 없어요. 아,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부근에 무슨 숙소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사실은 그건 이미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일 좋은 거는 대도시예요. 도심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거기다가 자연 친화적이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나무도 심고 뜰도 있고 아, 나름대로 자연 친화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변에 진짜 나무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걸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경영 얘기를 하셨는데 도심 한가운데에 있어서 경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네. 입원 수가가 너무 낮아서 경영이 어렵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입원하시는 분들의 네. 대부분은 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사회적인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많이 와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현상이 많이 와요. 네. 또 그런 사람들이 입원을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원 환자가 약 90명입니다. 90명. 그래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적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음, 그 직원들이 약 한 50명입니다. 네. 거의 2분의 1이 그렇죠. 정도네요. 네. 그래서 그 입원 환자들 약 90명 중에 약 70%는 그런 사회 약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네.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다 급여 혜택을 받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네. 책정되어 있는 이 의료 수가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아, 너무나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네.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말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네. 그런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취약층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가를 그만큼 책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경영이 어려우면 사실 네.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게요. 그 병원에 네. 제가 홈페이지를 좀 둘러보니까 예. 건강한 마음과 밝은 밝은 마음, 마음과 건강한 몸. 밝은 마음과 어. 건강한 몸을 위해서 그런 네. 사명을 가지고 일을 그렇죠. 한다고 하셨는데 정신병원인데 또 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 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원 이름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병원 이름이요? 예. 제 이름을 사용하니까. 약간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제 이름을 걸고 네. 그런 목적을 가지겠다 하는 네. 그런 뜻도 있었고. 네네. 근데 이제 우리 병원의 어떤 사명이 밝은 마음, 건강한 몸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런 이제 사명을 가지느냐? 네. 우리 사실 마음 따로 몸 따로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하고 몸하고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세요. 마음이 아프면 네. 몸도 따라 아픕니다. 네. 몸만 아프면 마음도 따라 아파요. 네. 그래서 마음하고 몸은 따로일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음,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밝은 마음, 그러니까 건강한 마음, 마음이 건강하다면 몸도 건강할 것이고 몸이 건강하다면 마음도 건강할 것이다. 네. 그래서 비록 마음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몸도 불편하니까 이 마음을 잘 치료해서 네.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겠다 해서 밝은 마음, 건강한 몸 이렇게 모토를 정했는데 또 다른 또 모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우리 직원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네. 치료의 방향 네. 이걸 한번 의논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사람에 대한 사랑, 그죠? 네. 또 사랑을 통한 이해, 이해를 위한 공감, 공감, 공감을 통한 치유. 치유. 네. 이거 무슨 표어 같은데. 네, 진짜 표어 같네요. 그죠? 좀 짧게 네. 만드는 건데 네. 이런 겁니다. 우선 우리는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네.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동정이 아니라. 그죠? 이 네.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공감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이걸 목적으로 해서 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다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노력합니다. 네. 사명과 예. 그리고 또 목적. 목적. 네. 네.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지는 병원이 정말 너무나도 아우, 예. 네, 좋은 어. 병원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계속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해볼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께서 꾸준하게 칼럼을 연재를 또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업도 있으신데 또 시간을 내서 칼럼을 계속 쓰셨는데 네. 그 계기가 있으셨는지 아, 좀 있죠.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본업이라는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전문 의사들의 일의 어떤 중요성이 네. 진료실에서 네. 환자만 진료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이 사회에 네. 여러 가지 네. 사실을 알리고 또 계몽하고 가르치고 같이 공감하고 하는 이런 것도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외부 강연이나 네. 외부의 어떤 소식 전하는 거나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정보를 접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렵기도 하고 통계적인 것이 들어있고 의학 용어가 많고 네. 이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을 잘 못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좀 쉬운 말로 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의 수준의 네.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서 그걸 일반인들이 좀 알고 네. 느끼고 네. 좀 이해하고 네. 해서 네. 정신 건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 방법이 뭐냐? 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시작할 때마다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네. 뭐 신문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매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예. 훨씬 더 중요했죠. 중요했죠. 매일 아침에 네. 신문 배달 네. 거기에다가 뭔가 내 뜻을 얘기를 하면 칼럼으로 표현하면 네. 내가 이야기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이거 짧게 이제 얘기 드린 건데 네. 사실은 또 좀 네. 긴 얘기도 있습니다. 칼럼을 쓰게 된 이유가. 무슨 얘기인가요? 그래요? 네. 저 궁금한데, 네.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사실 그렇죠. 글이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왜 의사분들 중에서도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글 쓰는 것을 좋아했던 것은 사실 의사 되기 전부터였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꿈이 네. 국어 선생님 되는 거였어요. 국어 선생님 되고 싶어서. 와. 그리고 혹은 네. 작가가 되고 싶었어. 아. 그래서 이제 문예반에 간 겁니다. 네. 문예반에 가서 이제 문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 그 서클에 간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문예반에서 활동했던 친구가 있어요. 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시를 기억할 거예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알죠. 누구인가 한 번은 뜨거운 사랑이었던가. 다 알죠. 그 시를 쓴 이 시인이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네. 그 친구하고 같이 문예반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주 막 행복한 그런 고등학교를 보냈죠. 네. 시절을.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한 이맘때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가을에, 늦가을에 경주에 무슨 백일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 문예반 학생들이 다 경주에 백일장에 간 거예요. 참여하러. 네. 네. 그럼 그날 결석이 되었잖아요. 그쵸. 경주로 다 갔으니까. 네. 근데 그날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문과, 이과 지망생을 뽑은 거예요. 네. 2학년 왜 올라갈 하필 때. 그날? 그죠? 네. 2학년 올라갈 때. 네. 2학년에 이과가 7반, 문과가 3반이었어요. 네. 이과가 더 많았네요. 당연히 더 많았어요. 네. 그 당시엔 이과 지향주의적인 아.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들 숫자가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문과는 다 찬 거야. 네. 그래서 문과를 지망하는 학생 중에서도 몇 명은 이과로 갔어요. 거기에 또? 선생님이 포함되신 건가요? 당연하죠. 왜 그러냐. 그날 결석한 학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이과 학생으로 그렇게 선택된 겁니다. 이 얼마나 말죽거리 잔혹상. 그래서 학생 권리 침해 아닌가요? 지금 같으면 네, 그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안도현 시인도 네. 이과생입니다. 네. 시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은 이과생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과생이 된 거예요. 아. 이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적성이 안 맞질 않죠. 그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 친구는 문학의 길로 떠나고 네. 나는 문학의 길로 떠날 만큼 그 뛰어난 그런 작가적인 기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다는 건 좀 표현이 좀 너무 극단지. 네. 아, 제 공부 좀 열심히 했어요. 해서 네, 네.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의사한테 운명이셨던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네. 참 재밌는 그래 일들이 생기는데 네.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입학하고 나니까 네.
아, 내가 의과대학에 정말 정성에 맞나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정신과학 수업을 듣고 나서 네. 아니 정신과가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를 다루잖아요. 심리. 그렇죠. 심리, 마음. 네. 그래서 나는 정신과를 하기 위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 그때부터 저는 학생 때부터 정신과가 나한테 맞다고 정신과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렇죠. 옛날 아주 참- 책이 보였는데 이 책이 지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 여기 보면 이렇게 좀 누래져 있는 좀 많이 누래져 있죠. 네. 책도 이 뭐 종이도 아주 누래져 있는 세로로 글씨가 세로로 보여요. 글씨가 쓰여 있는 네. 이게 보니까 1979년 2월 달에 나온 책이네요. 이게 이제 학원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우리 학원. 청소년들 잡지에 문예 잡지예요. 네네. 여기서 이제 현상 문예를 한 거예요. 아. 현상 문예는 상금을 걸고 어. 작품을 받는 거거든. 네. 그 제가 여기다 희곡을 희곡이라고 하면 연극 대본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를 응모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선이 되었어요. 너무 재미있다고요. 근데 그냥 소설도 아니고 희곡, 희곡을 그렇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소설로는 당선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희곡을 썼단 말이에요. 네네. 당선이 되었는데 네. 이 희곡의 제목이 네. 아마 이게 지금 화면을 안 보일 겁니다. 바탕이 검어서. 희곡의 제목이 네. 불면증 환자들입니다. 불면증 환자.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썼던 희곡인데. 정신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호소한다는 그렇죠. 불면증. 그래서 이게 등장인물이 있어요. 네. 등장인물 중에 네. 202호에 사는, 이 아파트 얘기거든요. 네네. 불면증을 가진 사람들이 밤마다 호소하는 내용을 이 수희 아저씨가 듣고 다 네. 치료해주는 그런 겁니다. 와. 여기 나오는 장면 중에, 그 등장인물 중에 202호에 의학을 전공하는 남자 대학생이 나와요. 그게 그렇죠. 나중에 선생님 되시나요? 글쎄, 나중에 보니까 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희곡 부분은 우수작이라고 돼 있어요. 우수작. 심지어. 와. 아마 이런 사연을 보면 제가 이 불면증 환자들이라고 제목을 정했던 거나 네. 그 등장인물의 과대학생이 나오는 거 보면 제가 아마 네.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네. 그런 마음이 깊은 곳에 마음이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운명 정말 글쎄. 원장님이 원래 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과로 네. 간 것도 결국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과에 왔는데 의과대학에서도 가장 좀 문과스러운 과목이 네. 전공이 아마 네. 정신의학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이게 또 음. 장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쎄. 네. 왜냐면은 환자들의 그런 뭐라 해야 돼 감성적이고 이런 부분을 음. 또 문과인 사람들이 더 충족시켜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글쎄, 모르겠지만 그 말도 네, 저한테 큰 저는- 도움이 되네요. 근데 사실 이 문과 이과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어떻게 보면 네. 좀 안 맞는 교육제도 맞아요. 같기도 해요, 네, 제 생각에는. 맞아요. 그러나 뭐 제가 그걸 거론할 문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저는 네. 문과생으로서 네. 의과 대학생이 됐고, 네. 그래서 정신과를 했다. 네. 또 그 이후로 또 칼럼을 쓰게 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음. 그것도 되게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이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장님께 음. 제가 이제 매번 여쭤보는 질문인데 인터뷰할 때마다, 아, 다른 분들에게도? 네.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 진료 철학 같은 아.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그래요? 네. 뭐, 철학이라고 하는 거창한 그런 말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진료에 있어서 목적이라고 할까, 그런 사명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나름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네. 처음에는 제가 네. 젊었을 때는 아는 게 제가 많은 줄 알았어요. 힘도 있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치료하겠다. 마치 수술하는 의사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30분 내에 착착 이렇게. 근데 정신과는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마음이 불편해서 온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분도 많다. 사과를 예를 들면, 네. 썩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나머지 부분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 썩은 부분만 도려내면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분, 네. 이걸 알게 해서, 그 사람이 알게 해서, 네. 자기가 네. 스스로 네. 그 능력을 가지고 네. 자기 불편한 부분, 네.
힘들었던 부분, 네. 병적인 부분을 네. 치유할 수 있도록 뭐 도와보자. 네, 조력자. 동반자 역할을 해보자. 아니면 동반자. 혹은 가이드 역할을 해보자. 음.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제 제가 말을 많이 했죠. 내 말 들으라. 내 말은 이런 것이다. 당신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지금은 말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쨌든 더 많이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분을 알게 하고 또 그 사람이 건강한 부분을 이용해서 도와서 병적인 부분을 치료하게 하는 네. 그런 목적. 그걸 가지고 저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한 부분이라는 건 뭐를 뜻하나요, 원장님? 그런 부분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우울해요.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나빠요. 그 다음에 내일 되면 할 게 없어요. 뭐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 끝이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좋은 거나 잘난 거나 잘하는 걸 얘기해 보라 하면 두세 가지도 못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네. 이제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당신에게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건강하다. 당신은 신체적으로 아픈 것이 없지 않느냐. 당신은 집에 부모가 있지 않느냐.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지 않느냐. 당신은 직업이 있잖아. 당신은 돈 벌 수도 있잖아. 아니면 당신은 달리기를 잘하잖아. 당신은 예뻐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네. 다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부분입니다. 장점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알게 해주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 사람이 깨닫게 되면 네.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 자기가 그동안 몰랐던 자기 자신을 알겠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부정적인 것들이 네. 그게 조금씩 약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어. 도움을 받았지만 스스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이디어랑 이상적인 거죠. 스스로 치료하게 되는 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의지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네, 네. 될지 안 될지는 참 저도 노력은 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네. 입장이신 거고 원장님께서는 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원장님의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네. 물으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원장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그래요. 그게 정신과 의사니까 네,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걸 저한테 많이 묻기도 네, 하고 네, 네. 또 제 스스로한테도 많이 묻습니다. 나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나. 이제 외부에 강연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스트레스와 관계된 이런 강연들을 하다 보면 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스트레스 극복법,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 원고를 쓸 때 생각을 많이 해보죠. 네. 어떤 것들을 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겠나. 근데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은요. 네. 일상적인 생활에서 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걷는 거, 뛰는 거, 네. 그죠? 음악 듣는 거, 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산에 가는 거, 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는 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보는데, 피자 좋아하시잖아요, 피자. 네. 그죠? 네. 피자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쵸. 어떻게 다릅니까? 엄청 다양. 토핑이 막. 그렇죠. 네. 토핑 차이죠. 네. 그쵸? 네. 토핑에 의해서 피자 종류가 다르잖아요. 네. 네. 근데 피자가 맛있으려고 하면은 네. 그 토핑이 맛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빵이 맛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탕이 되는 그 빵이 네. 맛있어야 그 위에 어떤 토핑을 얹어도 맛이 있는 것이지 이 빵이 맛이 없으면 토핑은 맛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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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법도 나는 이 빵 같은 거라 피자의 빵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본적인 것, 네. 근본적인 것, 네. 아주 기본이 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네. 그게 바로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한번 다녀보시면 네. 얼마나 많은 곳이 있는지 압니까? 체육관, 헬스센터, 명상, 요가, 교회, 네. 성당, 절, 그쵸. 그쵸? 얼마나 많은 이런 곳들이 다 보면 우리 네.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방법들을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 저도 별 다른 게 없어요. 원래는 어떤, 저는 뭐 걷는다든지 음, 아니면 뭐 내 좋아하는 음악을 좀 듣는다든지 음. 아니면 뭐 책을 좀 본다든지 이게 다 흔히 하는 얘기들이잖아. 그쵸. 그렇지만 그건 저한테 맞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네. 뭐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음, 막 이런 것이 네.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지 네. 별다른 뛰어난 무슨 토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막 거창하게 막 그렇지.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되고. 그렇지. 잠시거든. 근데 그게 그걸- 토핑이라고. 네. 어. 이게 바로 토핑이죠. 그렇죠. 이거 늘상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맞습니다. 안정감을 음. 느끼면서 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음.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마음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단히 뛰어난 짧은 시간 안에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네. 그런 것들 없습니다. 오래 가진 않아요. 해외여행 가서 뭐 어떻게 잠시 즐거움이지만 갔다 오면 또 이상적인 생활이 네. 그렇죠. 그렇죠. 일상이 즐거워야 되고 맞습니다. 네, 일상이 맞습니다. 행복해야 되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라. 노력해야 되겠죠. 또 그런 그렇죠.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이번 그러면 1부 영상은 이렇게 그럴까요? 마무리하고 네. 2부에서는 이제 정신병원의 입원 치료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봬요.